지금 시간에 이제 스타트업 채용과 이제 외주 개발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외주 개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주 개발을 뭐 좋다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러면 좀 상황별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좀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마 올 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당근마켓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뱀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얼마면 돼요? 보통 여기서부터 많이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나요? 요즘은 사실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좀 난감하기는 한 게 네. 이게 화면으로 보이는 거는 같아도 되게 이제 그 안에 기능에 따라서 사실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서비스나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뭐 보통 뭐 인건비를 이제 계산을 할 거니, 이게 그러면 내가 채용을 해서 할 건가 아니면 외주 개발을 할 건가. 근데 스타트업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 팀원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들은 월급을 안 주면서 혹은 뭐 지분이나 이러면서 하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프로젝트가 좀 잘 되는 케이스를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외주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 어떤 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비용이랑 시간을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하는지도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당근마켓 뱀이 그런 네네. 걸 예상을 해보죠. 그러면은 보통 요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만들 때 뭐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4, 5천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네네네. 식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말하는 4, 5천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유사한 기능이 있는 거지, 그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다 처리가 되어 있고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서버가 터지지 않게 다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전 그냥 기본적인 그쵸. 게. 네네. 여기서부터 사실 이해의 차이가 발생해요. 네. 개발자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대표님들은 진짜 배민 같은 그 서버 세팅이 되는 줄 아세요. 네.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생각을 해봤을 때 5천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고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초급으로 고용을 한다고 치죠. 그럼 네. 적어도 서버를 개발할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 이제 뭐 웹이 될지 이제 모바일 앱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네. 프론트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 배민이나 당근마켓 약간 무시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 서비스는 관리자 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담당할 사람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한 명이 필요하고 뭐 디자인 같은 거 할 사람 있다고 치죠. 사실 뭐 기획이나 여러 가지 뭐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사람 필요한데 대표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4명? 최소 4명. 네, 최소 4명? 네. 그러면 1,000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각 250만 원씩 이제 계산을 그쵸, 하고. 그쵸.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사무실 부대 비용이라든지 간접비를 다 빼고 네네. 월급만. 네네. 예.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1,000 정도로 했을 때 5,000원이면은 5개월 안에 개발을 한다는 건데, 네네. 초급 개발자가 이 기능을 다 만들어서 5개월 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대표님의 리딩이 가능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면은 정말 능력 있는 대표님이시고, 신입인데 그 정도 영역을 가졌다.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이력서 그 로켓펀치를 링크드인에 올리면 됩니다. 바로 진짜 네. 엄청난 재능인 거거든요. 근데 외주 개발사가 그 금액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개발한 어떤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예제 코드하고 네.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발자 그 팀원들이 처음부터 무에서 모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이제 그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네. 바탕으로 이제 네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사실 한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초급 팀으로 이렇게 꾸린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미 외주로서도 좀 경험이 있고 네네. 좀 그런 상태에서 좀 프로급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해야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럼 그게 성공 확률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의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앱을 만들기도 전에 서비스가 아예 그냥 망해버리는 상황이겠네요. 그쵸. 런칭 자체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런칭이 돼도 네네. 이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힘든 상황도 사실 많이 생기죠. 네. 대학생인 여러분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보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명 계시다면 9명보다는 제가 개발자 채용 많이 해봤을 거예요. 네네. 네, 외주도 맡겨보고 저희도 채용도 해보고 뭐 어쨌든 저희도 뭐 몇 억 단위로 이제 어쨌든 써봤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그냥 개발 경력이 있는 분만 아니라 진짜 경력 오래 하신 분들 네. 혹은 스펙이 짱짱해요. 네. 누가 봐도 명문대 나오고 뭐 자기 실리콘밸리에서도 일을 하고 왔다 이렇게 네. 했지만 그렇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거를 다 잘 문제없이 개발하는 개발자는 솔직히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현업에서 구를 대로 구르고 그분들이 분명히 취업을 할 때는 좋은 조건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개발해도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그냥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사실 좀 낮은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론 사람 못 받았던 걸 수도 있지만 이 개발자를 채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 개발자가 내가 고용하는 개발자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게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이슈 때문에 결국 이제 보통 채용을 하는 것보다 초기에는 외주를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외주 개발사의 개발 능력이 고용하는 개발자보다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발 능력은 모르는 건데 네. 채용을 아까 했을 때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무조건 대표의 책임이에요. 그쵸, 돈을 그쵸. 얼마나 쓰던 간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많이 못했으면. 그쵸, 만약에 네. 채용된 개발자가 탈주한다든가 네. 그냥 코드 그냥 중간에 엎고 그냥 네. 나가면 답이 없잖아요. 이게. 그쵸. 예. 근데 이제 외주 개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안전 장치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우리가 딱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로 이제 규칙을 따져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지체배상금이든 혹은 또는 이제 보험 같은 걸 보통 요새는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전 장치가 좀 더 있어서 그럼 개발 보험이라는 것도 따로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개발 보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을 우리가 할 때 이행 보증 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우리가 팀원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직원한테 못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개발 잘하고 이런 거를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네. 그런 안정장치는 외주 개발로 하는 게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혹시 외주 개발을 의뢰할 때 좀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은 남이 쓴 코드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인수인계 방식이라든지 주석을 어떻게 달아주면 한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코드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혹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보통 이런 게 표준 양식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럼 이거를 크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 개발사에서 그냥 표준적인 거를 제공해 줄 텐데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 표준 양식이 좀 불충분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 팀원들이 이 IT 개발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고 네네. 여기에 되게 힘을 쏟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할 게 네. 워낙 많으니까. 그럴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약 때 미리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게 좋죠. 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우리 회사의 역량이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이 아닐 때는 돈 내고 한번 이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같이 배우는 레벨로 생각해도 오히려 그런 프로젝트대로 한번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개발 역량은 좀 축적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외주 개발사 잘 찾으면 좀 좋은 것도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정보 지원을 탔을 때 네. 이거 인건비로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외주 개발 했었는데 그때 개발해주신 외주 개발사의 코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보고 배우는 점도 있었고 단순히 일도 그렇지만 그래서 개발사를 잘 찾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 부채라고 해서 네네. 이 기능이 이상한데 그냥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자가 쌓여서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 기능 구현도 좋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 고려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계약사항이 보통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기능 오작동 네네. 혹은 오구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 하자보수로 잡혀요. 네네. 그래서 이 개발을 의뢰하시는 분은 버그가 완전히 없는 상태여야지 계약이 끝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사들은 보통은 기능이 되는 게 개발이 끝난 거고 네. 버그는 발견되는 경우에 이거를 잡아준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미리 먼저 합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아니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네네네. 크롬 아직도 막 버그 나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예. 네. 윈도우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네네. 게임 같은 거 그렇게 큰 개발사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사 로켓도 버그 나가지고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을 끝까지 잘 해주는 개발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도 써보면 구글에서 10년 동안 만든 라이브러리 이런 걸 개발할 때 있거든요. 네. 버그 있습니다. 네. 구글러들도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초기 개발 능력이 좀 부족할 때는 외주를 맡기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채용할 때보다는 외주 개발이 좀 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나마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